자, 우리 LNF 보유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요프로입니다. 자, 3월 10일 화요일,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부터 마이크를 좀 켜봤습니다. 지금 영상 녹화 시각이 오늘 오후 12시 16분, 지금 한창 정규 장중 시각이죠. 제가 이제 오늘 시간부터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마다 시간대들은 아마 다르시겠지만, 오늘 기준으로, 이제 남은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LNF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를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는 좀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이 되기 전까지 우리 이번 2026년 3월의 지난 거래일 3, 4, 5, 6, 9일 이 5개의 거래일 동안 여러분들 어땠어요? LNF의 개별적인 이슈가 뭐 조금이라도 반영된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없었어요. 우리 지난 이란이랑 뭐 전쟁 때문에 빠지고 반대매매 때문에 빠지고 반등하는 줄 알았더니 뭐 갑자기 뭐 기름값, 유가 뭐 또 박살나고 뭐 역시 이란이랑 뭐 전쟁 여파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오늘 또 반등을 했었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파란색 캔들인 것도 시작부터 시가가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갭상승으로 올려놓고 시작을 하다가 약간 이제 차익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파란색 캔들인 거지. 어쨌든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흐름인 것 자체는 맞습니다. 시장 종합지수 보시게 되면 다 올라가고 있죠. 코스피 종합지수도 뭐 4%대, 코스닥 종합지수도 뭐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는 애들이라고 해봤자 뭐 한 3,400개 정도. 요거 다 이제 최근에 전쟁 때문에 올라갔었던 뭐 방산 애들, 뭐 그리고 이제 주가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뭐 인버스, 뭐 요런 애들이 오늘 빠지고 있는 거니까 시장이 오늘도 다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구간 자체에서 뜻하고 있는 게 뭐냐면 LNF의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LNF를 보유를 하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코스피 종합지수, 이게 이제 코스피 종합지수 차트 내용이고 여기가 코스닥 종합지수 차트란 말이에요. 어차피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반영되는 것들이 언제부터 어떻게 얼마나 빨리 반영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언제부터 오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게 아마 제 예상이 맞다라고 하면 슬슬 이번 주부터가 되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움직이고 있는 것 자체도, 오늘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인 것도 LNF 개별적인 이유가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트럼프가 뭐 또 종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또 갑자기 최초로 또 했다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뭐 유가 난리 났었죠, 여러분들. 이거는 뭐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기름값 난리 났었던 거. 이게 하루 만에 30% 막 폭등해가지고 뭐 116배는 뭐 이제 $120 여기까지도 지금 갈 뻔했었다가 트럼프가 저에게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유가가 또 다시 한번 또 안정적으로 또 자리가 돌아왔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순간이 잘 없었는데, 이게 내용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이때가 우리 막 옛날에 코로나 막 이때 있죠, 여러분들. 지금 막 여기 이 구간이 2022년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막 전쟁 터지고 막 그때 여러분들. 근데 하루 만에 막 30% 가고 이게 사실 말이 안 됐거든요. 그만큼 지금 전쟁에 대한 여파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한 요동이 엄청 심한 구간이 딱 이 구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좀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 섹터에 또 어떻게 또 순환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구간이 당연히 또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거를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서 오늘 좀 일찍부터 좀 마이크를 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한 두 가지 내용으로 좀 요약을 해드릴 건데, 이게 이제 뭐 두 번째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내용으로부터 좀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면, LNF 보유자분들한테 제가 이거 진심으로 호소 하나 하고 싶은 게, 우리 LNF가 코스닥이었다면 좀 달랐을까?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코스닥 종합지수 보세요, 여러분들. 전쟁 여파 때문에 빠지고 반대매매 때문에 빠지고 반등하는 줄 알았다가 유가 때문에 빠지고 다시 반등을 한 이 위치가 전쟁 여파 때문에 빠지기 시작했었던 그 시작 있잖아요. 그 시작까지 갭을 또 잘 메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코스피 종합지수 보시게 되면 전쟁 여파 때문에 빠지고 반대매매 빠지고 뭐 반등하고 그랬었는데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위치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가주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스닥에 대한 수급 얘기가 좀 있잖아요. 지금 뭐 액티브 ETF 때문에 뭐 지금 또 한창 바쁘고 그렇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 이슈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코스닥 액티브 ETF가 오늘 기준으로 또 상장을 했기 때문에 10일 기준으로 삼성자산운용이랑 타임폴리자산운용에서 이제 얘네들이 상장을 했죠. 그러니까 그거 내용 관련해가지고 뭐 지금 뭐 요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 애들이 지금 수급을 조금 받아가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LNF가 또 괜히 코스피로 또 이전 상장을 해가지고 우리 LNF가 또 코스피다 보니까 저거에 대한 수급 영향을 못 받았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LNF는요 코스피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 2차전지 안에서도 힘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코스닥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대표적으로 LG 엔솔 잠깐 볼게요. 엔솔 보시게 되면
뭐 전쟁 때문에 빠졌다가 반등에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유가 때문에 빠졌다가 반등하는 위치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를 못 메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삼성 S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위치가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어요. 삼성 ST 마찬가지고 우리 셀 3사 기준 놓고 봐야 되니까 SK온도 봐야 되는데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이제 원유랑도 엮여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너무 커요. 이런 것들은 지금 주식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이제 요거는 이제 제외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얘 같은 경우도 여기 밑에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주지 못하고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 경쟁사 빠졌다가 갔다가 내려왔는데 여기 아직도 여기 있어요. LG 화학도 볼까요? 지금 다 난리 났어요, 여러분들. 다 난리. 근데 LNF 같은 경우는요, 같은 코스피 애들 중에서도 그래도 이 갭을 되게 많이 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같은 그 섹터 내에서도 조금 더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좀 티가 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불평불만을 할 위치가 아닌데 LNF 보유자분들이 유독 예민합니다. 유독 예민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 10월 달 때 올려놓고 나서부터 1월, 2월, 3월 쭉 오고 있는 지금 이 과정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완전히 누워 있다 보니까 이 위치 자체가 그냥 불만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거든. 왜? 코스닥이어서 움직였거든요. 에코프로가 코스닥에서 당연히 시총 상위에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지금 코스닥 부양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에코프로만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LNF 보유자분들은 에코프로에 대비해서 못 움직이다 보니까 그냥 답답하다 이건데 사실상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를 좀 그래도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LNF 보유자분들이 워낙에 지금 예민하셔가지고 제가 채널에서 LNF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진심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아마 대부분 아실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먼저 한 건데 이제 뭐 그렇게까지 그럴 필요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조금 더 열려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로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번째 내용이 여러분들 지금 이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내용에서 파생이 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LNF의 위치가 엄청난 진짜 극심한 저평가 구간이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거를 좀 잠깐 보여드리는데 우리 이제 양극재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사실상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게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뭐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LG 화학이죠. LG 화학. 근데 이번에 LG 화학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제껴진 거나 다름이 없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 3월 5일 날 한창 전쟁 때문에 난리 나고 있었던 그런 과정이어가지고 제대로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에 요 얘기를 했었죠. LG 엔솔이 테슬라 배터리에서 LG 화학을 뺐대요. 그러니까 이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 LG 화학이 지분을 거의 한 8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모회사예요. 근데 얘네를 뺄 수밖에 없었던 게 테슬라가 LNF를 콕 집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게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요약을 잘해온 보도를 좀 하나 갖고 왔는데 이 울트라 하이 니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니켈이 높은 거, 니켈, 하이 니켈, 이 하이 니켈 배터리를 우리나라가 잘하거든요. 중국보다 더 잘하는 게 이 하이 니켈 NCM 배터리입니다. 근데 요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해요. 에코프로, BM, LG 화학, 포스코 퓨처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뒤편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경쟁사들 다 잘하는 게 요거예요. 근데 니켈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94%가 넘는 울트라 하이 니켈을 하는 거는 LNF 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근데 테슬라가 요구하고 있는 게 이 울트라 하이 니켈 배터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거를 해야 되다 보니까 LG 엔솔 입장에서도 지금 어쩔 수 없이 LG 화학을 제껴버리게 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물량에 LNF 양극재 단독으로 쓴다 이런 얘기가 이번에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LG 화학은 좀 제꼈다 보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제 기재를 안 했는데 뭐 다른 경쟁사라고 놓고 봤을 때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여기서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기 보이시는 요 실적 있죠. 이게 지난 2025년 4분기입니다. 2025년 4분기에 대한 실적을 적어 놓은 건데 에코프로, BM의 영업이익이 409억이었어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영업이익은 오히려 적자였습니다. 마이너스 518억. 근데 LNF가 영업이익이 825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LNF가 일을 제일 잘하고 있고 요게 그냥 단순히 그냥 숫자만 높게 찍힌 게 아니고요. 실제로 테슬라 물량에서 이번에 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 하이니켈 내용 때문에 뭐 제가 이제 뭐 원래 자세히 치게 되면 요거까지 원래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하이니켈 제품을 역대 최대 판매로 하게 된 게 이번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시가총액을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에코프로 BM 시총이 19조, 포스코퓨처 18조, 그러니까 둘 다 거의 한 20조에 육박을 하거든요. 근데 LNF 시총이
지금 4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LNF 위치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위치를 보게 되면 여기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의 시가총액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8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에 대한 시가총액이 보신 것처럼 거의 20조 가까이 19.8조입니다. 근데 LNF 시가총액을 볼게요. 지금 LNF 시가총액 얼마예요? 4.5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으면 그만큼 업사이드도 강하게 열리는 게 맞다라는 상태라는 거는 사실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부터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게 이제 이 내용, 오늘 이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을 다 조합을 했을 때 그럼 지금 LNF에 풀매수 때리는 게 맞아? 이번에 전쟁 때문에 빠진 거 갭도 제일 잘 메꿨고 사실상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이 동급생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맞고 그럼 LNF 풀매수 때리면 되는 게 맞아? 라고 물어보실 텐데 물론 사도 되기는 해요. 물론 사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 지나온 세월, 그러니까 잃어버린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산다라고 쳐요. 그렇게 되면 이때 사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때 사는 거랑 똑같아요. 가격 위치 자체는 좋죠. 근데 자꾸 상방에 불이치잖아요. LNF의 잘못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의 대세에 잠깐은 들어가 있다가 시장의 대세에서 액신 물량이 나오게 되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이때 막 가가지고 뭐 샀어. 그 다음에 팔았어. 이때 사도 늦지 않잖아. 가도 되니까. 이때 그래서 그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오늘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 기준이 무엇이냐.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코스닥 액티브 ETF 얘기가 오늘 상장했거든요. 오늘 3월 10일 날 오늘 기준 상장했는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오늘 상장한 게 요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분봉 보시게 되면 시작부터 얘네 잘 갔다가 코스닥 액티브 ETF거든요. 이게 오늘 상장해가지고 지금 차트가 요거밖에 없는데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종합지수 코스닥 종합지수 보시게 되면 밑에 나와 있지만 이게 보시는 거 상장할 때 이랬는데 세로 물량 다 나와버리죠. 이 타임도 마찬가지고 삼성자산운용도 마찬가지고 이제 와서 늦게 탑승하는 것보다는 쟤네들한테 편입되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몇 가지는 지금은 조금 들고 가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한창 인터배터리 얘기 때문에 뭐가 또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들. 인터배터리 2016 행사가 이제 내일부터 11일부터 13일 그러니까 이제 수목금입니다. 11, 12, 13 그럼 여기서 뭐 내용 나오게 되면 누가 들어가네 어쩌네 하게 될 텐데 시장 자체의 대세가 지금 다 코스닥 액티브 ETF 요구한다고 다 또 넘어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어디로 넣고 빠지는 부분들이 누구인지를 좀 알고 걔네들 거를 좀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에 들어가는 삼성자산운용에 들어간 얘들 여기 뭐 타임에 들어간 애들 뭐 여기 에코프로 이 위에 나와 있죠. 에코프로 비중 높으니까 에코프로 사야겠네가 아니에요. 누가 위중에 비중이 좀 많이 올라갈라나? 왜냐면 액티브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액티브 ETF니까. 여기 써놓은 것처럼 패시브 ETF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장 경로가 다 정해져 있어서 그냥 지수를 추종하는 거라 그냥 버스 같은 느낌인데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펀드 매니저가 누구를 넣고 빼고 뭐 비중을 추가하고 비중을 줄이고 이걸 엄청 자유롭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위험성이 높고 조금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제 패시브가 이제 버스고 액티브가 이제 택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그냥 얘가 비중 높으니까 얘 사면 되겠네가 아니에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세에 맞춰서 들어가야 될 애들이 좀 있다 이거거든요. 이번에 아마 이번 인터배터리 행사 때문에 잠깐 눈이 돌아가 있는 시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몇 가지는 좀 아마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제가 뭐 따로 돈을 받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니까 우리 지난 3월 4일 날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못 받으신 분들은 이런 거라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당연히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뭐 알지노믹스 이런 애들이 있죠 여러분들. 3월 4일 날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12만 원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지금 이제 와서 사셔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조금 더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세게 갈 애들. 지금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뭐 거의 지금 단기간에 한 40% 정도 지금 수익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3월 4일 날 오후에 한창 장 빠지고 난리 나고 있을 때 이거 다시는 보지 못할 기회다라고 해가지고 꼭 추가해 놓으셔라고 알지노믹스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3월 4일 기준으로 얘 쫙 해가지고 지금 40% 정도 요만큼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근데 같은 기간에 우리가 한 종목에만 너무 사랑에 빠져 있으면은 요 정도라고 놓고 봤을 때 LNF가 지금 물론 샀어도 괜찮긴 하죠. 근데 뭐 한 19% 정도 수익률 자체가 조금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은 시장에서 한 종목만 보고 있으면 이런 게 조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너무 좀 어렵고 고민되고 무섭고 그러면은 지수 추종 ETF라도 하라고 말씀드렸었던 게 코덱스 코스닥 150 이게 이제 패시브 ETF였는데 헷갈리실까봐 종목 코드도 적어놨었거든요. 요거를 만약에 들어갔었다 친다 하더라도 여기서 들어갔으니까 지금 놓고 보게 되면 얘 지수 추종을 따라가도 오히려 좀 좋아요 지금 오히려. 근데 이제 액티브 때문에 수급이 이제 더 붙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지금 너무나도 넘쳐 흐르는 상황인데 너무 한 종목만 보고 있으면 또 이제 날아가는 기회비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이 해보자라는 의미로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돈 안 받고 무료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번 주에 또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가는 것들은 한꺼번에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을 좀 드립니다. 사실 이제 LNF 보유자분들이 많이 예민하시다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이런 거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저한테 많이 뭐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돈을 받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독만 눌러달라고 구독자 인증받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요거 해달라고 하면 뭐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영상을 매일매일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매일매일 올리면 매일매일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매일 올려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응원을 해주실 거면 문자로 뭐 따로 매일 좀 매일매일 올려달라 이런 얘기는 어차피 댓글 쓰시면 제가 댓글을 못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링크를 2개를 만들어 놨는데 2개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하신 분들은 요걸 안 하셔도 되고요. 요걸 하신 분들은 요걸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 클릭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전송이 자동으로 되니까 집계 다 해가지고 다음 거부터 받아가실 수 있게끔 세팅을 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나는 문자 보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네이버 폼 링크 만들어 놨으니까 클릭하시게 되면 요런 화면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 누르셨나요? 라고 여쭤봐 놨으니까 네 구독자입니다. 요거 체크하시면 끝이고요. 밑에다가는 LNF 영상 잘 봤다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하신 영상에 대한 종목명을 제가 알아야 뭘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까지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요 정도까지 좀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LNF 보유자분들이 답답할 수 있는 건 맞아요. 뭐 더 많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뭐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니 여기 위치까지도 다 못 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솔, 삼성 SDI, 뭐 SK온 같은 경우,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퓨처에도 마찬가지고 다 못 갔어요. 다 못 오고 있고 또 제가 또 좀 이제 또 속상한 종목인데 앵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애들 때문에 지금 또 질투도 많이 나고 하시는데 심지어 얘네도 못 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얘네들한테 수급이 또 많이 빼앗기고 있는 상황인데 걔네조차도 못 왔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또 선방을 또 잘하고 있는 게 개별적으로 좋은 모멘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부각을 받게 되면 아마 LNF에 대한 타점이 또 나갈 수도 있으니까 같이 좀 매매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언급까지 오늘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물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